광해군이 왕이 된 1608년, 조선의 농경지는 전쟁 전 170만 결에서 54만 결로 줄어 있었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졌고 국가 재정은 바닥이었어요. 임진왜란 7년이 남긴 상처가 그랬습니다. 이 폐허 위에서 광해군은 왕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그가 한 일들을 보면 교과서에서 배운 폭군의 이미지와 잘 맞지 않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당시 조선의 세금 제도였던 공납은 극심한 두패의 온상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없는 특산물까지 징수하고 상인들이 관리와 결탁해 터무니없는 값을 뜯어내는 방납의 폐단이 농민들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광해군은 즉위하자마자 이걸 뒤집으려 했습니다. 세금을 내는 주체를 사람이 아니라 토지로 바꾸는 선해법을 경기도에서 시작합니다. 가진 땅이 많은 양반지주가 더 많이 내고 가난한 농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었어요. 나중에 대동법으로 발전하는 제도의 시작이 광해군의 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는데 100년이 걸렸습니다. 숙종 때에 이르러서야 완성돼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광해군의 개혁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한 사람들이 바로 이 제도로 손해를 보는 양반 지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가진 자들이 더 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양반들이 나중에 광해군을 몰아낸 세력이 됩니다. 외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619년 만주의 여진족이 세운 후금이 세력을 키우던 시절 명나라가 조선에 파병을 요청합니다. 임진왜란 때 도와줬으니 이제 갚으라는 거였어요. 광해군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의 종주국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결국 강옥립을 도원수로 삼아 1만 3천 명의 병력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광해군이 강옥립에게 비밀 교지를 내립니다. 형세를 보아 투항하여 국가의 안위를 보존하라. 실제로 사로우 전투에서 조선군이 밀리자 강옥립은 후금에 투항하고 이렇게 전합니다. 조선의 파병은 명예 강압에 의한 것일 뿐 후금과 원수가 될 의사가 없다고요. 명분으로 보면 치욕입니다. 그런데 결과로 보면 조선은 전쟁을 피했어요. 광해군이 재위한 15년 동안 후금은 조선을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 정권은 친명 배금 정책으로 선회하자마자 정묘호란을 맞고 뒤이어 병자호란을 맞습니다. 광해군이 막아냈던 전쟁이 그를 쫓아낸 사람들 손에서 연달아 터진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폭군이라고 기록된 왕이 가난한 농민을 위한 세금 개혁을 시도했고 전쟁을 막는 외교를 펼쳤다면 도대체 그 기록은 누가 쓴 걸까요? 광해군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거의 대부분 광해군 일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조선왕조실록 중에서 유일하게 인쇄되지 못하고 필사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수정하기 전 원본인 중초본과 수정 후 최종본인 정초본 두 가지가 동시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두 버전을 비교해보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초본에 있던 광해군의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들이 정초본으로 넘어오면서 대거 삭제됩니다. 그 자리에는 왕이 어리석어 깨닫지 못했다는 식의 비난이 추가됩니다. 누가 이 작업을 했을까요? 광해군을 몰아낸 서인들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 해제에도 광해군 일기는 반정 이후 편찬되었으며 중초본에는 산삭, 수정, 보첨이 많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역사학자 계승검은 2015년 논문에서 광해군에 대한 전통적인 부정평가는 인조반정 직후 반정교서에서 굳어졌고 조선왕조가 끝날 때까지 강하게 유지됐다고 밝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광해군의 이미지는 그를 몰아낸 사람들이 400년 동안 관리해온 이미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가둔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한 일이고 광해군이 결국 승인한 일입니다. 다만 2024년 발표된 학술 논문을 보면 광해군 초기에는 탐평적인 인사를 시도하고 영창대군을 보호하려 했던 기록들이 존재합니다. 이 이첨을 필두로 한 대북 강경파들의 정치적 압박과 영모 고변이 거듭되면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린 것이라는 해석이에요. 광해군은 서자였습니다. 왕위 계승의 정당성 자체가 약했어요. 그 취약함을 이용해 권력을 잡으려는 세력에게 끊임없이 시달렸고
결국 그 압박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잔혹함인지 붕당 정치가 만들어낸 비극인지는 각자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가난한 농민의 부담을 줄이려던 개혁은 기득권의 저항에 막혔고 그 저항 세력이 결국 그를 몰아냈습니다. 전쟁을 막았던 외교 노선은 뒤집혔고 두 번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내쫓은 사람들이 편찬한 기록에서는 그의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이 지워졌습니다. 역사는 광해군을 폭군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워진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면 폭군이라는 두 글자가 이 사람의 전부를 설명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해군은 정말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득권과 싸우다 패배한 개혁가였을까요? 혹은 그 둘 다였을까요?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이 역사를 조금 더 완성시킵니다. 역사책에는 결과만 있습니다. 역사의 빈칸은 그 사이를 찾아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